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월요일, 예, 아, 어버이날을 또 지나고 이 월요일 날 아마 굉장히 분주하고 월요병으로 피곤하셨을 텐데 이 7시에 저녁을 거의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아마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그대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난 4월 20일이었죠. 교육부에서 2022, 2022년 10월에 고시하게 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2022 개정 교육과정이죠. 저 같은 저랑 비슷한 연식이신 분들은 아마 2022 하면은 거의 공상 과학 영화 제목일 텐데 이게 교육과정이랍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개정하는 교육과정이 됩니다. 사실 저희 좋은교사 운동에서는 이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 전부터 교육과정위원회를 꾸리고 조금씩 준비해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회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 연속 토론회의 그 포문을 여는 오늘 첫 번째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초등편이라고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초등과 중등을 좀 나눴는데요.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두 안에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또 실천하고 계시고 또 연구하고 계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논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논의가 요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유튜브로 또 저희 잡지를 통해서 또 많은 또 교육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정말 실제적인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요. 이 논의를 통해서 좀 차기의 국가교육과정이 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런 토론을 위해서 어렵게 정말 시간을 내주신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연구위원이신 양영자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영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상품초등학교, 예, 거기 굉장히 상품을 많아주시는 초등학교인 겁니다. 상품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시고요. 모든 아이는 별처럼 빛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변영임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두 분의 발제를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평내초등학교 선생님이시죠? 우리 진용성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래초등학교 진용성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고찰, 우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우리 정평강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평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토론으로 우리 춘천 동부초등학교의 특수 선생님이십니다. 또 특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남광현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동부초 근무하고 있는 남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저는 사단법인 좋은 교사 운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쌤 현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저희가 바로 토론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 다문화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양영자 박사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발표하시는 동안에 선생님들 생각나시는 대로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질문들을 잘 수합을 해서 토론자들 발표까지 다 끝난 이후에 또 질문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들리지 않는 박수로 우리 양영자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영자입니다. 신뢰하는 좋은 교사 운동의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 다문화 교육의 현재와 미래인데요. 한국에서는 다문화 교육 혹은 다문화적인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요? 교육부에서 2006년에 관련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지난 10년 이상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육과정 문서나 교육과정 실행 관련 정책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소수자 적응 교육, 분리 교육, 시혜 교육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그 대상을 신소외 계층으로 범주화해서 타자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총론 문서만 봐도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철학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부가 주제나 내용 소재 차용에 그쳤습니다. 다문화 교육이란 비판 이론과 사회학적 문화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억압받는 집단이 편견과 차별 관행에 도전했던 시민권 운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초점은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변혁에 대한 요구에 있었습니다. 현재 다문화 교육의 접근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개념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다문화 교육이란 형평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의지향적인 변혁적 성격의 교육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변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의지향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차기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 수준에서 정의를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서의 다문화적인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반영 양상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우선 범교과 학습 주제 자체의 한계로 인해서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의 다문화 교육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근거로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 실수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추가 주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이 절이 3장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하위 절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철학으로서가 아니라 편성 운영의 방법 차원에서 인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절 제목을 볼 때에도 출발선상에서의 공평한 기회 제공, 이 생각에는 미쳤는데 그 이상 다문화 교육에서 추구하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교육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수정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교육과정 연구자, 정책가, 활동가 등 총 19분의 자문 의견을 종합 분석해서 개선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자료집 가지고 계시면 7쪽에 표를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항의 철학을 현재는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를 위한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제공한다로 수정하고 이 내용을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에 위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가항에 기술된 잠정적 편견의 요인을 인종, 민족, 거주지, 출신, 지역, 국가, 국적, 성별, 학력, 직업, 종교, 신념으로 정연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 장애, 나이, 언어, 체류, 자격 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나항과 관련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학생 유형별로 정책을 입안할 때나 시도학교 수준에서 목적 사업 운영할 때 지금 노트북이세요? 교육과정 총론에 언급된 대상이 그대로 정책 대상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학생 유형을 누락 없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나항에 기술된 학생 유형을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영재교육 대상 학생으로 정연하고 다양한 배경의 소수자 학생으로 탈북 학생 및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이주 및 다문화 배경, 재외 동포 배경, 난민 배경을 추가하고 도서벽지,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 학생도 포함해야 합니다. 다항과 라항은 각각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에서의 교육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의 결핍에 초점을 맞춘 분리교육적 접근으로 인해서 낙인과 분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수학급이나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지 않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를 하려다가 지금 양영자 교수님까지 음소거가 된 것 같거든요. 예. 예,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리가 있어가지고 노이즈가 있어서 음소거를 네네. 하다가, 네네. 네. 네. 다항과 라항은요, 각각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에서의 교육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학생의 결핍에 초점을 맞춘 분리교육적 접근으로 인해서 낙인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수학급이나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지 않아도 학생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라항을 보면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어 교육이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을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제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수정 보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의지향적인 다문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스웨덴의 기초학교 교육과정 총론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표는 기초학교 교육과정의 총론의 내용 체계입니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의 이념과 원리를 밝힌 부분으로 이 노란색 부분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근본 가치에서는
스웨덴의 국립학교 시스템이 민주적 근간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스웨덴 사회 기반이 되는 인권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확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 개인의 자유와 성실, 모든 인간의 동등한 가치, 남녀 평등, 인간 간의 연대는 학교가 형성하고 전달해야 하는 가치로 이것은 기독교 전통과 서구 인본주의 윤리에 따라 정의, 관대함, 관용, 책임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근본 가치는 스웨덴 교육에서 추구하는 정의지향적인 가치가 민주주의 가치로 집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는 학교 활동 전반에 걸쳐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외국인 혐오증과 편협함은 지식으로 다루며 공개 토론에 붙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적 기원을 인식하고 공통의 문화유산에 참여해 타인의 가치와 조건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것이 확고한 개인 정체성을 생기게 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다문화 사회 정의 교육에서 교육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학생의 실제적인 의식을 개발하고 대응하는 법을 발달시키고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 자기 성찰을 강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객관성과 개방적 접근에서는 지식의 표현, 견해와 관점에 대한 다양성과 개방적 접근을 강조하고 특정 견해에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은 다문화 사회 정의 교육에서 정상성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당연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고 지식의 구성적인 성격을 전제로 배제되고 소외된 지식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등한 교육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가적 목표도 동등성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교육이 각 학생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배경, 이전 경험, 언어,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과 지식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동등한 교육의 의미는 학생의 다양한 배경과 필요를 고려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의미이고요. 또 학교는 다양한 이유로 교육 목표의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모두를 위해 동일하게 설계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출발선상에서 교육 기회의 평등만이 아닌 학생의 배경을 고려한 교육 설계로 형평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에서는 학생에게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매일의 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 운영 방식을 적용해 봄으로써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문화 사회 정의 교육에서 실천과 행동을 통해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적 행동 접근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임무에서는 여러 임무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평등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젠더에 관계없는 평등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목표와 방향 중에서 이 규범과 가치 부분에서 교육과정의 원리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규범과 가치는 모든 학생이 기초학교 기간 동안 습득해야 하는 규범과 가치를 설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가 모든 학생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될 목표로는 인권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윤리적 관점을 의식적으로 결의하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차별과 억압, 학대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관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진심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개발하는 것, 더 넓은 관점에서 본 환경과 당면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런 목표들을 학교가 모든 학생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소속감, 연대감 등을 개발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그들의 활동에서 사람들 사이의 평등과 연대가 학교에 스며들고 젠더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도록 기여하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과 하등 대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개별 학생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규범과 가치를 포함하는 활동에서 점증하는 디지털화의 기회와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는 스웨덴 사회의 기본 가치와 개별 행동에 따른 결과를 학생들과 논의하고 성인지가 사람들의 기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젠더 패턴이 자신의 삶의 선택과 생활 조건을 재현하는 방식을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젠더에 관계없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모든 형태의 차별과 하등 대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웨덴 기초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의 그 성격은 민주적 가치에 근간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 차별과 편견에 대한 저항, 다양성에 대한 인정, 형평성 교육의 강조, 학생들의 실제 행동과 사회 참여의 강조, 젠더에 관계없는 평등한 교육, 이런 점들은 다문화 사회 정의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변혁적 지향점을 교육과정의 근본 가치와 임무, 일반적 목표와 방향으로 천명하고 이를 학교의 규범과 가치로 구체화해서 학생들이 달성할 목표로 삼음으로써 스웨덴 사회가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데 근간이 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을 변혁 패러다임에 기초한 다문화적인 교육과정으로 개정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현재의 초중등 교육과정 체제와 개정 과정에 준용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측면에서는요. 변혁 패러다임으로서의 다문화 교육을 교육과정 개정의 의제이자 교육과정 총론과 강론을 규율하는 원리로 제안하고 변혁적 역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때 다문화 교육의 보편성과 아울러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교육에서는 어떤 시대인식 속에 어떤 변혁 의제가 요청되는지 한국 다문화 교육의 철학을 정립하고 교육과정 구성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교육과정 개발 측면에서는요. 지난 10여 년 이상 전 학문 분야에 관련 담론들이 생성이 됐고 교과 교육 분야 연구 성과들이 누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행 노력들도 상당 부분 노하우들이 집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 방향으로 설정한 다문화 교육의 철학과 방향에 부합하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는 일정 정도의 토대가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문화 교육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사회과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다문화 교육과 가장 관련이 적다고 여겨지는 수학이나 과학 분야까지 전 교과 교육 분야에 국내외의 연구 성과나 실천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성과들을 토대로 조금 더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개발을 해서 이런 교과 교육과정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측면에서는요. 학생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해서 한국 교육 상황에 적합한 문화 가문 교육의 교수학습 철학과 방법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교 교육과정 지원 측면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주 학생의 공교육 진입 경로에서 살펴볼 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부터 학교에 진입해 적응하기까지 단계별 필요와 요구를 현재의 교육청별 수준에서가 아니라 국가 수준의 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다양한 소수자 교육자들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시도별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누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단위 학교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코비드-19 상황에서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와 교육청 수준에서 대응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많은 내용을 다루느라고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요.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예, 들리지 않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